아, 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그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뭐 주제도 아니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책이 있잖아요. 유명한 책이고 톨스토이가 어, 지은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나는 이 책을 아주 옛날에 어렸을 때 봐서 뭐 사실 뭐 자세하게 생각은 안 나고, 그래도 뭐 개략적으로는 이제 생각은 나죠. 근데 내가 어렸을 때 뭐 복이 있어서 그러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아버지가 어, 책 장사를 한동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책 외판원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대형 출판사에 이제 소속 소속돼서 이제 문학 전집이라든지 뭐 백과사전 전집 뭐 이런 전집료 있잖아요. 나 어렸을 적에는 그런 것들이 꽤 이렇게 많이 팔리고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좀뭐 중산층 정도 되면은 그런 문학 전집, 뭐 세계사 전집, 뭐 백과사전 뭐 이런 전집료들을 서재에 빼곡하게 꽂아놓고 뭐 대외적으로 뭐 우리 좀 잘 살아 뭐 이런 거 과시하는 부의 어떤 뭐 상징물 가치도 됐었지만, 뭐 아이들이 그 결과 뭐 책을 좀 더 쉽게 접하고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집은 뭐 이렇게 잘 사는 집은 아니었지만 그 아버지가 그 책 출판원 그 판매원을 하다 보니까 그 뭐 책이 이제 뭐 반품 들어온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안 파, 뭐 이렇게 좀 뭐 훼손된 거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책 내용은 뭐 문제가 없고, 그래가지고 나 어렸을 때 아버지가 뭐 세계 문학 전집, 뭐 세계 위인 전집, 뭐 세계사 전집, 뭐 이런 전집류들을 집에 많이 갖다 놨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뭐 게임기도 없고 뭐 놀거리도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뭐 시골에 사는 것도 아니고 서울 살다 보니까 뭐 놀거리가 별로 있겠어요. 학교 끝나고 와서 뭐 친구들하고 뭐 논다고 해도 뭐 놀거리도 마땅치 않고,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책을 좀 보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적에는 그 책을 보면서 상상의 나래도 막 펴고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 하여튼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도 그때 내가 읽었었어요. 근데 그 어려서 읽어서 그런지 그런 그 어떤 뭐 뜻이랄까 의미랄까 이런 것들은 뭐 어, 깊이 있게 뭐 와닿지도 않고 또 생각이 미쳐났기 때문에 뭐 그 읽어도 그냥 글씨만 보고서 그냥 지나가는 거였지, 그런 뭐 뭐랄까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간파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다행히 이제 그 내용들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게 나이 들고 이제 무슨 뭐랄까 좀 성숙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해석하는 능력이 조금 더 확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그 지식과 생각 폭이라는 거는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서 쌓이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산에 등산을 하다 보면은 뭐 한 100m 올라가서 이렇게 도시를 뭐 이렇게 주변을 내려다보는 보았을 때 그 풍경하고 한 1000m 올라가서 주변을 이렇게 내려다봤을 때 그 풍경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뭐 이렇게 뭐 나이 들고 경험도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뭐 한 산에 100m 올라가서 봤던 세상과 달리 어차피 똑같은 세상인데 한 1000m 올라가서 이렇게 세상을 보니까 풍경이 뭐 다르게 보이고 또 미처 못 봤던 것들도 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책도 그 내가 인상
인상이 깊었는지 아직까지도 이제 어렸을 때 그 내용도 생각나고 그랬던 게 일단 제목이 좀 특이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책 제목이.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이제 지금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이런 그 뭐랄까 주제 아니면은 논제라고 할 수 있는 그 책 제목이 딱 들었을 때 좀 뭔가 있어 보인다 하는 그런 느낌이 팍 와닿잖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서 이제 이 그 문장 자체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주는 임팩트가 강하잖아요. 일단 사람, 무엇, 사는가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이제 우리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흥미를 느낄 만한 그런 그 단어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이라는 거는 뭐 나도 사람 너도 사람 그래서 뭐 뭐랄까 이렇게 우리 비슷하게 생긴 그 움직이는 그 말하고 하는 것들은 또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산다는 것도 뭐 죽지 않았으니까 사는구나 하니까 그것도 뭐 큰 그 의문점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무엇이라는 게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 그러니까 무엇이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잖아요. 근데 이게 무엇이라는 게 뭘 지칭하는 그 어휘랄까 뭐 그런 거잖아요. 뭐 대상을 가리키면서 무엇 하기 때문에 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라고 했을 적에는 무엇이 지칭할 수 있는 대상이 뭐 사물이 되든지 사물이 되든지 아니면 어떤 게 되든지 간에 유형 무형의 무슨 대상적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관념적 그 모습이 있든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했으니까 무엇들이라고 안 하고 그냥 무엇이라고 했으니까 뭐 하나만 있는 것 같아요. 사는 하나를 그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근데 무엇이라고 하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말귀를 자꾸 생각해봐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게 무엇이라는 걸 빼고 다른 거를 대체 뭐 다른 말을 논다 그래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사람은 왜 사는가? 왜냐면 육하 원칙을 한번 대입해 보는 거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나 이게 육하 원칙이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이거 육하 원칙을 넣어보면 사람은 언제 사는가? 뭐 이런 식으로 언제 사람은 어디서 사는가? 그 다음에 나오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왜 사는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문장이 구성되는데 그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거잖아요. 영어로 치면 화신데 그래서 나는 이 톨스토이가 서구권 사람이어서 이거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렇게 제목을 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 서구권하고 동양권의 이게 가장 큰 차이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 그러면 서구권은 무엇을 중시하고 동양권은 어떻게를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거고 어떻게라는 거는 변형될 수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 얘기한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했을 적에는 화시라는 건데 뭔가가 확정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화시라는 거는 대상을 지칭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수시로 변하거나 아니면은 뭐 특정할 수 없거나 그렇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치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뭔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사랑이었다는 거를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톨스토이가 이제 이 작품을 통해 가지고
얘기한 거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해서 결과적으로 천사 미카엘인가? 미가엘인가 모르겠는데 미카엘일 걸. 미카엘이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이 낸 숙제죠. 그 세 가지 숙제 중에 마지막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알아야지만 다시 하늘나라로 천사 모습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그 질문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미카엘이 나중에 그것을 이제 그 알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사랑으로 살더라 하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 작품 속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그 이 작품의 결론은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나는 이렇게 좀 몸이 건조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참 동의가 안 돼요. 근데 이게 그 동의가 안 되면서도 내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건 어차피 문학 작품이다. 이건 현실이 아니다. 이거 문학 작품이라는 거는 뭐 이제 우리가 유토피아적으로 꿈꾸는 그런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뭐 쓴 작품이고 이게 또한 또 이 전반적으로 문학이라는 거는 뭐 희망하는 사항을 주로 이제 묘사하고 뭐 찬양하고 하는 게 문학의 이제 그 기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현실하고는 좀 언밸런스가 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런 그 이상적인 문학 세계를 이제 동경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표현되거나 사용됐던 그런 것들을 현실 세계로 자꾸 끌고 오면서 그 사람들이 혼동을 일으키죠. 문학 세계에서 말하는 그 최고의 가치는 사랑인데 그거 현실 세계에서도 그럴 것이라는 기대감 아니면 희망상을 갖고서 그 사랑이라는 거를 현실 세계로 끌고 와가지고 현실에도 분명히 그런 문학 세계에서 최고의 가치인 사랑이 현실 세계에서도 있고 나는 그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뭐 기대 내지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렇게 좀 뭐랄까 언밸런스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 세상에서의 최고의 그 가치는 사랑이고 그렇지만 현실 세계에서 보면 최고의 가치는 돈이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게 다른데 그 현실 세계에서는 최고의 가치를 갖고 힘을 발휘하는 게 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문학 세계에서는 최고의 치트키 그냥 다 통해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만 문학 세계에서는 주제를 삼고 언급을 하면은 다 통하게 돼 있는 게 만능 치트키가 사랑이라는 건데 현실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거로 다 통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에서는 오히려 돈이라는 게 만능 치트키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돈이 이제 현실 세상을 지배하는 핵심 키고 문학에서는 사랑이 핵심 키다 보니까 이게 뭐지 사는 세상이 다른 상태인데 이거를 같은 세상에다 놓고도 자꾸 혼동을 일으키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비유를 하자 그러면은 사랑은 물속에 사는 뭐 어류 같고 돈이라는 거는 이게 물속 밖에 있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공기 중에 놓여 있는데 사는 뭐 동물 같고 이런 건데 이거를 두 개를 다 물속과 그 이 공기 중이 섞여 있는 상태를 혼동해서 그 안에서 같이 살고 있다 이렇게 그 뭐 혼동을 일으키는 식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문학 속에 있는 그 사랑이라는 걸 굳이 그 현실에서 뭐 현실에 대입해서 그거를 찾고자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뭐 몸이 건조하고 그런 수도 있겠지만 글쎄 뭐 이거는 하여튼 뭐 제 관점이 그래요. 그래서 좀 나는 그 사랑이라는 거에서 좀 회의적인데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서는 그 사랑이라는 게 그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뭐 파랑새 비슷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뭐 없는 걸 찾아서 굳이 우리가 자꾸 헤매다가 끝나는 거 찾아 헤매다가 이제 뭐 실망하는 뭐 그런 대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뭐 해당이 안 되는 거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박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럼 그게 뭐냐 도대체 하고 찾아본다 그러면은 음 성경에 뭐 좀 좋은 뭐 성경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유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 성경책 안 본지 무진장 오래됐는데. 그게 아마 누가복음에 있었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랑이란 뭔지가 그 성경 구절에 딱 박혀 있어요.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행동하는 게 사랑이라고 성경 구절에 딱 명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자신에 대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거는 우리는 생명체니까 생명체는 자신을 보존하고 존속시키고 확대하는 게 이게 생명체의 본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최고의 그 가치는 그 자신을 위해서 집중되기 때문에 뭐 자신한테는 뭐 당연히 관대하고 너그럽고 모든 그 이익을 추구하고 뭐 이런 게 그 생명체의 이제 행동 특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순서를 자신한테 둬서 행동하듯이 너 타인한테 이렇게 그거를 한다는 걸 사랑으로 규정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그거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갖게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하나에 대해서 자꾸 꼬리를 치다 보니까 워낙 그뭐 하루 종일 얘기해도 이게 뭐 끝이 안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톨스토이가 쓴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끄집어 내서 지금 서론을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한 20분 가량이 됐는데 이거 뭐 본론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짚어가서 하려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서론만 하고서 끝을 내고서 다음에 또 서론 뭐 본론 결론 뭐 이렇게 내야 될 것 같네요. 참나 이게 대본 없이 해서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일단 여기서 끊어 볼게요.